2020년 9월 7일 월요일에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삼성전자 5G 장비 미국 수출 8조 잭팟 역대 최대 규모 계약. 삼성전자는 종속회사인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버라이즌과 무선통신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7조 8,983억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삼성전자는 1999년 세계 최대 통신 서비스 시장인 미국에 진출한 지 20여 년 만에 핵심 장비 공급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 중국 TV 공장도 문 닫는다. 운영 효율화 차원. 7일 삼성전자는 11월 말 중국 텐진에 있는 TV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글로벌 생산 거점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중국 시장 철수는 아니다며 현지에 판매하는 TV는 다른 해외 공장을 통해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하반기 대졸 공채 시작. 예년 수준 수천 명 규모될 듯.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등 삼성 계열사들은 7일 일제히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하반기 3급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들어갔습니다. 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년 수준의 수천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은 2018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을 위해 3년간 총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의 신규 채용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뒤 매해 신입사원 공채를 포함한 고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는 이미 지난해까지 3개년 목표치인 약 4만 명의 80% 이상에 달했으며 올 연말까지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기술주 조정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사이익 볼까. 그동안 급등했던 미국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소외됐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반도체 업황은 부정적이지만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은 벤치마크인 코스피 지수보다 높습니다. 이달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급등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연초 이후 1.25% 상승하는 데 그쳤고 SK하이닉스는 16.68%나 급락해 국내 대형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조정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선 이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꾼 자동차 생산국 순위. 한국 첫 세계 4위.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은 전년 동기 대비 19.8% 감소한 162만 7,643대를 생산하며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해당 순위에서 4위를 기록한 것은 2001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1위는 1008만 7,798대를 생산한 중국이었고 다음으로 2위는 미국 348만 823대, 3위 일본 309만 7,292대 순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의 지형도를 바꿨습니다. 2000년 초반 이후 견고하게 유지되던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4강 체제가 무너지고 한국이 4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했던 유럽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독일이 5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한국이 꿰찼습니다. 이스타항공 605명의 정리해고 통보. 항공업계 구조조정 현실화.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무산 이후 재매각을 추진 중인 이스타항공이 결국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의 첫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그동안 우려하던 대량 실업 사태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남은 직원은 총 590명이 됩니다. 항공기 6대 운항에 필요한 인원과 항공운항증명 발급에 필요한 필수 인력 등을 고려한 인원입니다. 이번 정리해고에서는 정비부문 인력도 제외됐습니다. 카카오 10년 만에 첫 데이터 센터 짓는다. 4천억 투입. 카카오가 4천억 원을 투입해
자체 데이터 센터 설립에 나섭니다. 카카오 출범 10년 만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경기도 안산시 한양대 캠퍼스 부지에 들어섭니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리 운영을 강화, 빅데이터와 AI, 클라우드 중심의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자체 IDC가 생기면 서버와 네트워크 운용에서 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서비스 확장성도 좋아질 전망입니다. 한국 2분기에도 대만 제쳤다. SSD 수출 1위 유지. 7일 세계무역기구 산하 국제무역센터에 따르면 2분기 한국의 SSD 수출액은 약 27억 5,055만 달러 한화 약 3조 3,700억 원으로 대만을 꺾고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한국은 1분기에 처음으로 SSD 수출액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대만이 SSD 수출 1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올해 실업급여만 8조 썼는데 2차 고용대란, 오나.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7조 8천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매달 1조 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셈입니다. 정부가 3차 추가 경정 예산 등으로 확보한 실업급여 예산은 12조 9천억 원입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남은 4개월간 지금 같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1에서 2개월 동안 확진자 수가 하루 수백 명대를 지속한다면 고용 대란이 또 한 번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4차 추경도 불가피하다는 진단입니다. 고용부는 당장 4차 추경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4차 추경까지 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DGB 대구은행 민관합동 지역 중소기업 상생 지원 100억 원 출연. DGB 대구은행은 내수 수출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주력업종 자동차 부품, 섬유업 등의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1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보증지원 한도는 2천억 원으로 보증지원 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 0.2% 감면 등 우대보증 사항을 적용해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 연계 지원을 통해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은 1년간 1.3%에서 2.2%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금융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올 추석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다. 정부의 이동자재 권고.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차원으로 명절 때마다 면제해주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신호인 셈입니다. 코로나 쇼크에 불과 석 달 만에 서울 상가 2만 개 사라져.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로 폐업이 늘면서 2분기에만 서울 상가가 2만 개 넘게 줄어든 것으로 탄원났습니다. 음식점이 석 달 만에 1만 개가 사라졌고 소매업과 생활서비스업도 3,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PC방과 유흥업소 등이 속한 관광, 오라업종은 11% 줄어 전 업종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1,000만 원 없으면 레버리지, ETN 투자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 상품은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는 상품인데요. 지수 변동폭을 2배로 따라가는 만큼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반대로 원금 손실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부가 오늘부터는 그 문턱을 높였습니다. 오늘부터 레버리지 상장지수 상품을 매수하려는 신규 개인 투자자는 기본 예탁금 1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종목명에 레버리지나 인버스 2X 등 단어가 붙어있는 상장지수증권 ETN, 상장지수펀드 ETF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투자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몰랐나 봐. 요즘 2030 개미들 증시 오치기 투자. 최근 한국 증시에서 투기적인 단타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오치기라는 말이 유행인데 큰손 투자자는 5%만 수익 나면 바로 팔아버리고 소액 투자자는 하루 5만 원만 벌면 계좌를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은 넘쳐나지만 미국, 대선과 미중 갈등, 실적 감소 등 위험 요소들도 많다 보니 큰 수익이 날 때까지 버티는 것은 미련하다고 보고 거래를 자주 해서 일단 수익부터 챙기려는 것입니다. 국내 생산 중단에서 세계 최고로. 신라면 블랙 무슨 일이? 출시 4개월여 만에 국내에서 생산 중단하는 수모를 겪고 9년 후 세계 최고의 라면에 등극한 제품, 한국 첫 프리미엄 라면, 신라면 블랙 이야기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제품 리뷰 사이트 와이어커터가 지난 7월 전 세계 베스트 10일 라면 중 1위의 신라면 블랙을 뽑으면서 신라면 블랙은 전화위복의 대표주자가 됐습니다. 수출 늘고 가격 반등. 반도체주 꿈틀. 반도체 업종의 주가 반등세는 최근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려했던 수출이 조금씩이나마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9.9%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입니다. 재택근무 등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하락을 멈췄습니다. 한국 소부장 국산화 뒤에서 웃는 일본 특허 소송 반격 시작됐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내자 일본이 특허를 무기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이 성급하게 소부장 국산화에 나섰다가 일본 특허에 덫에 걸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 대부분이 이의 신청 형식이라는 점입니다. 이의 신청은 특허 무효 소송이나 침해 소송에 앞서 특허 자격이 없으니 등록을 취소해달라며 내는 소송입니다. 박승권 연구관은 이의 신청은 법인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도 낼 수 있다며 본격 특허 소송의 전 단계로 기업들이 자주 쓰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잇따르는 특허 이의 신청이 본격적인 한일 소부장 특허 전쟁의 서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최태원, 박용만 후임으로 대한상해 회장 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표 경제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7일 재계 고위 인사에 따르면 내년 3월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박용만 대한상해 회장이 후임 회장으로 최태원 회장을 염두에 두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최 회장은 대한상해 회장직에는 관심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생각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도 사무실처럼. 미국 기업들 재택 환경 바꿔 업무 효율 증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6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동안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던 원격 근무 솔루션 업체들이 때 아닌 호황을 맞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 IT 기업들이 온라인상으로도 전에 일했던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IT 기업들은 그동안 브레인스토밍을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꼽아왔는데 팬데믹 이후 원격 회의가 진행되면서 브레인스토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장의 여신은 어디에? 코로나 사태로 불평등만 커지는 세계 경제. 미중 등 강대국이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의 여신은 자리를 잃었다는 게 니케이의 진단입니다. 니케이는 팍스 로마나 시절의 로마 제국과 19세기의 대영 제국, 20세기의 미국은 세계의 리더로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경제 발전의 원동력 역할을 했다며 지금은 그런 국가를 찾을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성장의 여신이 사라진 세계에 만연하는 것은 불안정성과 불평등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며 나눠 먹을 파이의 크기가 작아지는 데다 파이가 골고루 나눠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빈곤층이 늘고 상위계층의 소득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양극화 현상,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